냄새가 난다는 신고였다. 2023년 여름, 경기도 한 주택가. 문을 열자 이유를 알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집 안에는 3명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 딸, 아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우리를 맞았다. 무슨 일이세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너무 평온했다. 나는 30년간 형사로 일했다. 살인, 실종, 방화, 유기.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신고 접수는 오후 2시 47분. 옆집에서 냄새가 나요. 며칠째. 신고자는 60대 여성. 이 동네에 20년 넘게 산 주민이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 집 사람들 요즘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예전엔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몇 달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도 꼭꼭 잠그고 커튼도 항상 쳐놓고. 언제부터요? 한 3월쯤부터요? 그때부터 아들도 안 보이고. 3월. 그 시기가 중요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동료 형사 한 명과 함께 출동했다. 주택가는 조용했다. 낡은 2층 단독주택.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우편함엔 광고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몇 달은 된 것 같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3분쯤 지났을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렸다.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문이 열렸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옷은 며칠 입은 듯 구겨져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댁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손이 문틀을 꽉 쥐었다. 냄새요? 아마 음식물 쓰레기 때문일 거예요. 요즘 더워서.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녀는 망설였다. 5초, 10초.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언가 계산하고 있었다. 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냄새. 30년 경력이면 안다. 이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집 안은 의외로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엔 소파가 놓여있고 TV는 켜져 있었다. 오후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식탁 위엔 3개의 컵. 아침에 마신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3개. 하지만 사람은 둘밖에 안 보였다. 가족은 몇 분이세요? 셋이요? 저랑 딸, 아들. 아드님은요? 방에 있어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네. 요즘 컨디션이.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집 안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몇 년 전 사진으로 보였다. 아버지는 사진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남편분은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작년에요. 대답은 빨랐다. 너무 빨랐다. 장례는 치르셨나요? 네. 거짓말이었다. 30년 경력이면 안다. 사람은 거짓말할 때 눈을 피하거나 목소리 톤이 변한다. 그녀는 둘 다였다. 실례지만 냄새가 계속 나는데 혹시 집 안 어딘가에? 아니요.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손을 휘저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 때문일 거예요. 동료 형사가 부엌 쪽을 살폈다.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다. 싱크대도 깨끗했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안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우유 한 팩, 김치, 달걀 몇 개, 최소한의 식재료만. 요즘 장 안 보시나요? 돈이 없어서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때였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쿵, 쿵.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딸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멈칫했다. 경찰이에요? 네. 신고받고 왔어요. 딸은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딸을 봤다. 둘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다. 말하지 마. 그런 눈빛이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톱은 깨물어 뜯긴 흔적이 있었다. 신경성으로 보였다.
혹시 댁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작년에 화장했어요. 화장? 장례식장 기록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빠는요? 딸의 표정이 굳었다. 방에 있어요. 만나봐도 될까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애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은 좀 잠깐만이면 됩니다. 분위기가 경직됐다. 그녀들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2층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냄새가 더 짙어졌다. 복도는 어두웠다. 창문이 가려져 있었다. 검은 비닐로. 왜 창문을 가렸나요? 햇빛 때문에 오빠가 잠을 못 자서요. 딸의 대답이었다. 끝에 방 하나. 문이 닫혀 있었다. 손잡이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열지 않은 문.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민호야, 경찰 아저씨들이 왔어. 대답이 없었다. 민호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캄캄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침대 위엔 이불이 뒤덮여 있었다. 공기가 탁했다.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냄새. 민호 씨? 움직임이 없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이불을 들추려는 순간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이불을 들춰냈다. 아무도 없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베개만 놓여 있었다. 사람 모양으로 눌린 흔적이 있었다. 민호 씨는 어디 계신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딸도 입을 다물었다. 둘은 그저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때 동료 형사가 말했다. 여기 좀 이상한데요. 그가 가리킨 곳은 벽이었다. 거실 쪽 벽. 페인트가 새로 칠해진 흔적이 있었다. 주변과 색이 달랐다. 크기는 약 60cm 곱하기 180cm. 사람 크기. 이거 언제 칠하신 거예요? 몇 달 전이요? 왜요? 그냥 낡아서. 나는 벽을 두드렸다. 툭! 툭! 소리가 이상했다. 속이 빈 것 같았다. 다시 두드렸다. 툭! 툭! 명확했다. 안이 비어있다. 혹시 여기 뭐 있나요? 없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이에요. 딸이 앞으로 나섰다. 그냥 리모델링 한 거예요. 벽이 낡아서. 그럼 왜 여기만 색이 다르죠? 페인트가 떨어져서. 변명이었다. 30년 경력이면 안다. 뭔가 있다.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도구를 꺼냈다. 안 돼요. 딸이 달려들었다. 제발요. 하지 마세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요? 왜 벽을 뜯으면 안 되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제발 제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벽을 뜯기 시작했다. 석고보드가 부서졌다. 먼지가 날렸다. 그리고 구멍이 뚫렸다. 그 안에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동료 형사가 뒤로 물러났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벽 속 좁은 공간.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 시신은 벽 안에 세워져 있었다. 남성. 30대 초반으로 추정.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옷은 평상복.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다. 회색 티셔츠.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손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는 앞으로 숙여져 있었다.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세워져 있었다. 벽이 좁아서 시신이 쓰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다. 동료 형사가 뒤로 물러났다. 이게 뭐야? 나는 시신을 확인했다. 외상은 없었다. 타살 흔적도 없었다. 그저 숨진 채 벽 안에 있었다.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와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둘 다 울고 있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없었다. 소리 없는 울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죽었어요. 언제요? 올해 3월이요. 5개월 전이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왜요?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민호는 심장이 안 좋았어요.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병원 다녔어요. 치료는요? 돈이 없었어요. 딸이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가족은 장례를 못 치렀어요. 왜요? 빚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빚이 엄청 많았어요. 집도 거의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장만 했어요. 장례식도 없이.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 후로 민호가 돈을 벌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았으니까 자꾸 쓰러지고. 병원은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딸이 말했다. 오빠는 약만 먹었어요. 인터넷으로 산 약.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영양제 같은 거. 그러다가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언제요? 3월 12일이요. 그녀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럼 바로 신고했어야죠. 했어야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근데 신고하면 또 돈이 들잖아요. 장례비, 화장비, 묘지비 우리한텐 없었어요. 그래서 벽에? 처음엔 아니었어요. 딸이 말했다. 처음엔 그냥 방에 뒀어요. 이불 덮어서 그냥 자는 것처럼. 얼마나요? 일주일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시신과 함께 살았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조금만 났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고 이웃들이 눈치챌까봐. 그래서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딸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냄새를 막을 수 있는지. 그래서 벽 속에? 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벽을 뜯고 그 안에 오빠를 넣었어요. 혼자서요? 엄마랑 같이요. 둘이서 시신을 벽에 넣었다. 상상이 안 갔다. 그 후로는요? 그냥 살았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가 벽에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밥 먹고 자고 TV 보고. 괴롭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괴로웠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민호가 벽을 두드리는 꿈. 딸이 말했다. 저도 들었어요. 밤마다 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참았어요. 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의 눈엔 감정이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후회하시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요? 매 순간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어요. 뭐가요?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그녀는 말을 멈췄다. 민호를 완전히 보내는 게 더 두려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검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타살 흔적 없음. 민호는 자연사했다. 하지만 가족은 시신을 신고하지 않았고 유기했다. 시신 유기죄. 법적으로는 범죄였다. 검찰은 기소했다. 재판이 열렸다. 어머니와 딸은 법정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돈이 없었습니다. 복지제도를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사실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류 미비, 행정착오, 시스템의 틈새에 빠진 가족이었다.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가난에, 무지에, 절망에 갇혀있던. 하지만 법은 차갑다.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다. 시신을 유기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동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방청석엔 기자들이 가득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어머니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둘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언론은 이들을 괴물처럼 보도했다. 시신을 벽에 숨긴 모녀. 인간성 상실한 가족. 5개월간 시신과 동거. 댓글은 더 잔인했다. 미친 것들. 저런 게 사람이야? 사형시켜라. 정신병자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이들은 정말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괴물을 만든 걸까?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민호가 죽었을 때 가족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복지 시스템이 있었다. 구청에 연락하면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난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딸이 했던 말이다. 사회는 가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든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는다. 벽 뒤에, 침묵 속에, 그리고 결국 무너진다. 나는 그 집을 다시 방문했다. 비어 있었다. 거실엔 아무것도 없었다. 벽은 여전히 뜯겨 있었다. 구멍난 벽.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냄새는 남아 있었다.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절망의 냄새. 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30년 형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범인도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딸은 범인이었지만 동시에 피해자였다. 민호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짐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모두를 외면했다. 나는 민호의 사진을 봤다. 가족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다. 밝은 표정.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죽었을까? 가족에게 미안했을까? 아니면 이제 편하다고 생각했을까? 알 수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건 살인도 폭력도 아니다. 외면이다. 사회의 외면, 이웃의 외면, 그리고 스스로의 외면. 민호의 가족은 그를 벽에 숨겼지만 사실 그들도 벽 뒤에 숨어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도 손 내밀 용기가 없었다.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수많은 범죄자를 만났다. 그중 일부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절망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범죄자이기 전에 무너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언젠가는 벽 뒤에 숨고 싶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기억하길 바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손 내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치챘을까? 옆집에 사는 가족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은 알아챘을까? 아니면 당신도 외면했을까? 그리고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 모르게 벽 뒤에 숨어 있진 않은가?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의 작은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고 활짝 핀 꽃 앞에서 깊이 숨 한번 들이쉬는 여유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산책길의 편안한 의자처럼 제 이야기가 잠시나마 즐거운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뵐게요. 꼭 또 봐요.